안녕하세요. 김균영입니다. 조금 이 앞에 이제 그 론의 종류에 대해서 얘기를 하다가 말았는데, 그러니까 그것이 이제 일반적인 론이라는 거죠. 우리가 컨벤셔널 론 이러면 30년 픽스 레이트 이것이고, 이걸 누가 주느냐? 일반 은행 또는 렌더, 우리 같은 렌더가 준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고, 이것을 일반 렌더가 아니고 정부에서 관여를 하게 되면 FHA라는 론이 있어요. FHA. 흔히들 이제 이 FH 론에 대해서 많은 관심을 갖고 계시는데, 이건 나중에 제가 한번 다시 정리를 하겠지만, 별로 그렇게 크게 이익을 보는 론은 아닌 것 같아요. 근데 이건 하여간 나중에 한번 다시 요것만, 요 FHA에 대해서만 정리를 하겠지만, 어쨌든, 저희가 볼 때는 가장 일반적으로, 가장 보편적으로 제일 문제가 없이 이익을 보면서, 이익을 보는 건 좀 아니지만, 제일 문제 없이 받을 수 있는 론은 컨벤셔널 론이다. 그러니까 정부가 개입하지 않고 30년 픽스드 론으로 받는 것이다. 라고 이제 얘기를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로 모기지 론을 받으실 때 반드시 생각하셔야 되는 것. 특히 요즘처럼 이자율이 높잖아요. 지금은 예를 들어서 오늘 같은 경우도 뭐 7%까지 이제 가고 있는데 이게 이제 이 이자율이 요즘처럼 높고 물론 이제 작년 재작년에 비해서 높다는 얘기지 이게 결코 높은 이자율은 아니라고 보긴 합니다만 어쨌든 모기지 론을 받을 때는 반드시 리파이넌스를 생각을 하셔야 돼요. 리파이넌스. 뭐냐면 모기지를 갈아탄다는 거죠. 그래서 예를 들면 이제 일단 리파이넌스는 언제 하느냐? 모기지 이자율이 내가 받은 이자율에 비해서 1% 이상 차이가 나고 이자율이 1% 이상 차이가 나고 남은 기간이 뭐 십몇 년 이렇게 남았을 때 그러니까 남은 기간이 5년밖에 안 남았는데 이럴 때는 뭐 2, 3% 크게 차이가 나지 않는 이상 굳이 그 모기지를 갈아타실 이유는 없어요. 그러니까 이제 그럴 경우 말고 한참 기간이 남았을 때 그리고 이자율이 1% 이상 차이가 날 때는 갈아탈 가치가 충분히 되죠. 왜냐하면 예를 들면 한 달에 몇백 불씩 차이가 나거든요. 그러면 1년에 몇천 불, 10년이면 몇만 불, 뭐 이게 차이가 이렇게 돼서 이게 차이가 상당히 심할 수 있어요. 그래서 그 리파이넌스는 이자율이 차이가 심하게 이제 차이가 많이 나면 내가 받은 이자율과 그 이후에 시장 상황이 변동이 돼서 이자율이 떨어졌을 때 이럴 때는 충분히 그 리파이넌스를 할 가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자율을 낮출 수 있고요. 노닥일 경우는 특히 제가 지난번에 노닥은 세금 신고를 충분히 하지 않았다라는 전제를 달았어요. 그러면 이거를 2년 동안 충실하게 이걸 내면, 그러니까 세금 신고를 충실하게 하면 2년 후에는 풀닥으로 바꿀 수 있잖아요. 그렇게 되죠? 그럼 풀닥으로 바꾸면 이자율이 2% 이상 낮아져요. 그렇게 되니까 충분히 이거는 리파이넌스를 할 가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일단 노닥으로 받으신 분들은 2년 동안 세금 신고 충분히 하시고 그러고 2년 후에 노닥을 풀닥으로 바꾸면서 이자율을 낮출 수 있다. 이제 이렇게 보시면 되니까 노닥일 경우는 충분히 이 풀닥으로 바꾸면서 리파이넌스를 하는 것을 어, 추천드리는 거죠. 그래서 하여간 그 노닥일 때는 반드시 그 2년 후에 준비를 하셔서 풀닥으로 하시라고 추천을 드리겠고요. 세 번째 모기지가 필요한 경우는 이 리버스 모기지라는 겁니다. 리버스 모기지. 그러니까 거꾸로. 그러니까 모기지 론을 받으면은 내가 매달 돈을 갚아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렌더에게 돈을 주거든요. 이 리버스 모기지는 반대가 되는 거죠. 그 반대로 렌더가 나한테 돈을 줘요, 매달.
뭐 또는 한꺼번에 그냥 체크로 줄 수도 있고 또는 뭐 어떻게 이렇게 주는 방식은 여러 가지가 있는데 어쨌든 돈을 내가 주는 게 그 렌더에게 갚는 게 아니고 반대로 렌더가 나에게 돈을 주는 것을 이제 리버스 모기지라고 합니다. 그럼 리버스 모기지가 되기 위해서는 당연히 내가 집을 가지고 있어야 되죠. 예. 그래서 이제 이 리버스 모기지는 그러니까 주택 담보 대출, 말 그대로 정확한 주택 담보 대출. 내가 내 집을 소유한 상태에서 또 하나의 조건이 있는데 그 밑에 있는 것처럼 62세 이상이어야 됩니다. 그래서 62세 이상이고 내 집을 가지고 있으면 그 리버스 모기지를 신청을 해서 돈을 받을 수 있다. 그러니까 이제 이거는 뭐냐면 앞에 것은 집을 사기 위한 것. 그러니까 그냥 우리가 얘기하는 컨벤셔널 모기지 여기 있는 이거 또는 그 다음에 요 다음에 얘기했던 리파이넌스 이거는 집을 사기 위해서 내가 돈을 내는 것이고 이 리버스 모기지는 이미 내가 집을 소유한 상태. 그러니까 이미 모기지 돈 갚는 거 다 끝났어요. 그리고 나는 내 집이 됐어. 그러면 이제 그 내 집을 가지고 그것을 담보로 돈을 빌리는 거죠. 당연히 갚아야 되는 거고요. 만약에 갚지 못하면 그냥 그 집은 그 은행에서 가져가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거는 나이가 내가 62세가 넘었고 집은 있는데 특별한 인컴은 없고 그러고 뭐 별로 그 상속을 하고 싶은 생각도 없고 뭐 그냥 그래서 내가 이 집을 담보로 돈을 쓰다가 그대로 나는 가겠다. 뭐 예를 들면 이런 경우 또는 갑자기 내가 큰 돈이 필요하다. 뭐 이런 경우는 집을 그 담보로 내놓고 내가 론을 받을 수 있는 거죠. 물론 집의 100%는 아니고 보통 60% 정도까지를 그 돈을 드리는 거죠. 내가 그래서 100만 불짜리 집을 갖고 있으면 60만 불 정도까지는 돈을 받을 수 있다. 이제 받는 방법은 한꺼번에 싹 받을 수도 있고요. 매달 받을 수도 있고 또는 왜 우리 흔히 마이너스 통장이라는 거 얘기하잖아요. 그래서 그 정해진 범위 내에서 그 돈을 쓸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나한테 10만 불이 들어있으면 그 10만 불 범위 내에서 내가 쓰는 거고요. 물론 여기에서도 그냥 돈만 받는 게 아니고요. 이자는 내야 됩니다. 예. 쓴 돈에 대해서 여기 보시는 것처럼 자유롭게 쓰고 그 쓴 돈에 대해서는 이자를 낸다.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러니까 돈을 빌리고 그러니까 지금 이거야말로 내 집을 주고 그 집을 담보로 돈을 빌리고 그리고 돈을 쓰되 그 쓴 돈의 이자는 낸다. 그러니까 내가 예를 들어 뭐 매달 5천 불을 받고 한 500불씩 이자는 낼 수 있다. 이런 얘기가 되는 거죠. 그래서 결국은 4,500불이 되는 거고 당연히 마지막에 갚아야 되는 돈이다. 갚지 않으면 그대로 소유가 넘어간다. 이렇게 되는 게 리버스 모기지. 그래서 론의 종류는 크게 그 컨벤셔널 론, 그냥 일반적으로 우리가 집 사기에 받는 론, 그 다음에 일단 받은 론을 이자를 더 낮추기 위해서 다시 론을 받는 리파이넌스 론,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는 이 리버스 모기지 론, 이렇게 세 종류를 크게 얘기할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